뭐 지하철이나 버스, 뭐 심지어는 걸어 다닐 때도요. 이렇게 휴대폰을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들의 풍경이 네. 이제 뭐 익숙하잖아요. 그런 모습으로 이제 뉴스를 보는 분들이 아마 가장 많이 접속하는 페이지가 바로 네이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제 그 네이버가 일대 변화를 예고했죠. 앞서 이제 여러분들 시민 인터뷰에서도 보셨듯이 이미 그 변화의 바람은 많은 분들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모바일 화면에서 네이버가 자체적으로 편집했던 방식을 떠나서 이제 검색을 하면 해당 기사의 언론사로 직접 연결이 되는 이 아웃링크 방식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겠다라는 건데, 네이버가 가진 지나치리만큼 컸던 뉴스 영향력을 줄이고 이 포털 본연의 검색 기능에 충실하겠다는 의지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네이버의 이런 변화가 과연 얼마나 성과를 거둘 수 있을지 벌써부터 의문을 나타내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 부분과 관련해서 자세한 내용 알아보도록 하죠. 중앙대 경영학부 위정현 교수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주요 내용들을 보면 일단은 모바일에서 나오는 네이버의 첫 화면에서 뉴스가 이제 뭐 사라지게 되죠. 편집을 했던 뉴스가 사라지게 되는데, 어제 뭐 발표 보셨을 것 같아요. 이 배경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에는 그 드루킹 사건, 이제 더불어민주당이 이 수사를 의뢰해서 드루킹에 대한 조사가 시작이 되었고 현재 이제 구속되어 있습니다만, 여기에 있어 이제 드루킹이 댓글을 조작했다, 네. 공감수를 조작했다는 그런 의혹을 가지고, 특히 이제 남북 단일팀 논란 등에 관련돼 가지고 부정적인 의견들이 집중적으로 이제 달리면서 민주당이 그 이제 수사를 의뢰하면서 결국에는 이런 문제가 터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 이제 드루킹을 조사하다 보니까 결국엔 집중적으로 조작을 시도했던 것이 이제 네이버의 뉴스, 그리고 공감, 뭐 댓글, 뭐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네이버가 뉴스에서 뭐 궁극적으로 보면 손을 떼겠다라고까지 선언이 됐었습니다만, 여기까지 지금 오게 됐습니다. 네. 뭐 아주 간단한 프로그램 하나만으로도 이 댓글을 조작할 수 있고, 또 더 나아가서는 여론 조작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자의적으로 뉴스 편집을 해서 내보냈던 화면을 이제 네이버가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그렇죠. 건데, 네. 저희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좀 이해하기 쉽게 화면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제 네. 두 개의 비교 화면이 나갈 텐데요. 자, 이 화면을 보시면서 조금 더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좌측에 있는 이제 화면에서 보는 구글과 좌측 화면이 이제 오른쪽? 구글 예. 네, 모바일 첫 페이지 모습이고요. 우측의 화면이 이제 네이버의 모습입니다. PC 화면입니다. 네, 정정할게요. PC 화면인데 지금 딱 보면은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죠. 이 네이버 페이지를 보면 뭐 이른바 우리가 백화점식의 뉴스 배열이라고도 얘기를 하죠. 네, 교수님 이거 어떻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이건 이제 구글과 네이버의 기본적으로 이제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서로가 가지고 있는 태어날 때부터 태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서로의 특성들인데요. 구글은 검색의 속도를 강조하기 때문에 자신의 사이트에서 가능하면 사용자가, 즉 이용자가 원하는 결과를 얻고 빨리 벗어나가는 걸 원합니다. 그래서 구글 자체는 그 검색의 스피드하고 검색의 정확성에 중점을 둔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이고요. 네. 네이버는 한번 들어온 사용자가 자신의 사이트를 떠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예를 들면 뉴스를 통해 들어온 어떤 사용자가 뭐 블로그라든지 카페라든지 지식인이라든지 뭐 심지어 게임이나 이런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를 사용하면서 계속 그 사이트에 머물기를 바라는, 그래서 결국에는 구글처럼 하는 그런 어떤 검색의 속도를 통해서 자신의 사이트에서 빨리 해당 사이트로, 목표 사이트로 가기를 원하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과, 네이버처럼 흔히 이제 저걸 네이버의 비즈니스 모델을 비판하는 분들은 이제 가두리 양식 뭐 이렇게도 지적을 합니다만, 사용자를 자신의 사이트에 가둬두려고 하는 이런 두 가지 비즈니스 모델의 차이를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이제 뭐 조금 어렵다면 어려운 용어일 수 있는데 아웃링크라는 용어가 나오지 않습니까? 지금 네이버가 뉴스의 어떤 그 표현 방식을, 이제 전달 방식을 인링크에서 아웃링크, 인과 아웃의 차이가 여기서 있죠. 아웃링크가 어떤 건지 이해를 좀 하기 위해 설명을 좀 해주세요. 인링크 방식은, 아웃링크 방식은 결국 구글과 같은 사이트에서 검색에서 이제 채택하고 있는 방식입니다. 네. 인링크 방식을 생각하면 네이버의 어떤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결국에는 네이버는 언론사로부터 뉴스를 삽니다.
네. 사서 네이버가 그 뉴스를 보여주는 자신의 어떤 DB에서 데이터베이스에서 사용자가 클릭을 했을 경우 그 뉴스를 자신이 편집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뉴스에서 뭐 제목에 따른 배치라든지 사안의 중요성에 따른 배치 이런 걸 편집하고 클릭하면 네이버의 사이트에서 그대로 보게 나오면 또 네이버입니다. 근데 아웃링크라는 것은 검색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일단은 검색의 결과를 뉴스에 대해서는 손을 안 대는 게 아웃링크고요. 네. 그래서 그게 클릭해서 나갔을 경우에 결국 해당 사이트로 들어갑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우리가 SBS, CNBC의 어떤 뉴스의 제목을 보고 클릭하면 인링크 방식에서는 네이버의 사이트 내에서 이걸 결과를 보여주는 거고요. 그렇죠. 네. 아웃링크 방식은 SBS, CNBC의 사이트로 들어오는 겁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 사이트 내에서 그 기사를 보게 되는 이 양자의 어느 사이트에서 기사를 보느냐 하는 차이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누르면 네이버 안에서 볼 것이냐, 누르면 해당 매체로 갈 것이냐, 네. 그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 외에도 지금 실시간 검색어도 더 이상 뭐 보이지 않게 된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근데 실시간 검색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끊임없이 이제 조작에 대한 어떤 이슈들 그리고 굉장히 어떤 예민한 어떤 사안들이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결국에는 실시간 검색의 어떤 순위의 노출에 대한 그런 부담에서 좀 벗어나겠다라는 그런 의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자, 저희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다시 한번 예를 좀 들어드릴게요. 만약에 뭘 예로 들어볼까요? 예를 들어서 뭐 최근 이제 김성태 뭐 자유당 원내대표에 대한 폭행 사건이 또 뭐 이슈니까요. 있었으니까 그걸 예. 예로 든다면 만약에 그 기사, 그 뉴스를 보고 싶은 어떤 분께서 네이버에 접속을 했다라고 한다면 예전 인링크 방식과 바뀌는 아웃링크 방식 어떻게 뉴스를 보는 행태가 달라지는 건지 사실 한번. 구글에서 그 뉴스를 찾으려면은 그 뭐 김성태 입력을 한다든지 해가지고 네. 해당 매체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예. 근데 네이버에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예, 앞으로는 이제 똑같이 됩니다. 아. 일단은 현재 이제 예. 과도적으로 메인 페이지에서는 보이지 않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예. 두 번째 페이지로는 이제 들어가는 형태로 이제 되고는 있습니다만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구글을 생각해 보면 뭐 김성태 원내대표 폭행 이런 어떤 검색어 세 개를 치면 그 결과가 실제로 나오는 거죠. 입력을 해야 되는군요. 예, 입력을 하고 나면 네. 그 입력에 따라서 저렇게 지금 실제 입력을 해야 된다라는 제작진들이 거죠. 실시간으로 지금 예. 검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 언론사들의 기사가 나오면 그 기사를 직접 클릭해서 해당 예, 매체로 해당 매체로 들어가는 자, 그 기사 제목 하단에 보면은 해당 기사를 쓴 매체가 있고요. 굉장히 오른편에 많아요. 보면 네이버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만약 저 네이버 뉴스를 클릭을 하게 되면 기존에 해왔던 인링크 방식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클릭을 한번 해보시겠어요? 네이버 뉴스라고 뉴스로 돼 있는 기사 제목 부분을, 밑에 예. 네, 클릭해 보시죠. 네, 지금 제공되는 저 화면은 인링크 화면입니다. 네이버가 만들었고 네이버가 제공하는 화면 툴 안에 해당 매체의 기사 콘텐츠만 들어가 있는 형태고요. 네. 다시 전 화면으로 가보시죠. 네, 이번에는 매체를 직접 클릭해 보죠. 네, YTN 예를 들어 YTN이라고 해보죠. 지금 자체는 매체 클릭은 안 돼요. 저 상태에서는 이게 좀 바뀌겠네요. 자, 이제 브레이크 앞으로. 뉴스라고 돼 있는 부분 있죠. 그거 제목을 한번 클릭해 보시겠어요? 아 이게 네. 아직까지는 그 해당 언론사 아직까지는 자. 이게 인링크 방식인 거고 네. 그 해당 매체로 가는 거는 아직까지는 지금 클릭이 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얘를 설명해 드리기 지금 이 예. 페이지는 해당 매체로 들어간 이게 페이지입니다. 이건 이제 네이버와 해당 뉴스 매체로. 유통계약을 달리한 아. 매체이기 때문에 아웃링크 방식의 계약을 체결한 매체의 예를 제가 들어드린 건데 이제 앞으로 다 이런 식으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지금 해당 언론사로 들어간 거군요, 이게. 네, 기사 예. 제목을 클릭을 하면 전에는 네이버 뉴스 툴 안에 들어갔다면 네. 이제는 해당 매체의 페이지로 들어간다. 말 그대로 네이버는 연결해주는 연결 역할만 한다는 것이죠. 통로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연결해주고 자기는 빠지는 거죠. 근데 이게 지금 미봉책이 불거다란 지적이 나오는 게 아웃링크로 전면 전환을 하는 게 아니라 언론사의 선택에 맡기겠다. 이게 좀 여지를 뒀단 말이죠.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네이버가 지금 하던 것처럼 만약에 언론사가 뉴스 편집을 해달라고 맡기면은 달라지는 게 없는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제 언론이 자충수를 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이버가 그동안에 이제 언론사들이 줄기차게 요구했던 해결책, 집중돼서 모두 이제 이견이 없었던 해결책이 뭐냐면 아웃링크를 해달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번에 이제 네이버가 이제 언론사들의 한 70개 정도의 매체에 공문을 보내서 인링크냐 아웃링크냐 하는 것들에 대해서 의견을 물었었습니다.
그랬더니 한 군데가 아웃링크를 선택을 했고 나머지 언론사들은 답변하지 않거나 아니면 인링크를 선호하는 의외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결국에는 네이버가 이런 언론사들의 어떤 의사를 무시하고 그러니까 이런 점에서는 이제 네이버도 굉장히 좀 당황해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언론사들이 그동안의 논조는 일관되게 거의 대부분의 매체들이 아웃링크를 원했는데 실제로 하나하나 개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인링크를 선호하는 이런 결과에 두 개 어떤 모순되는 결과가 나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절충안이 이번에 밝힌 어떤 대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 예를 들면 언론사들이 한 군데 빼고 나머지가 다 인링크를 그대로 유지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아웃링크로 밀어붙이면 또 언론사들이 거기에 대해서 어떤 반대라든지 반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절충안으로 지금 보입니다. 네, 사실 이런 면은 온라인이나 모바일 쪽에서 매체들이 자체적으로 이제 편집을 했던 뭐 그런 것들이 이제 사실상 주도권이 포털 사이트로 이제 넘어가면서 오랫동안 사실 손을 놔왔거든요. 편집 부분에 있어서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걸 당연히 가져오는 게 환영할 만한 일이겠지만 막상 그게 현실이 눈앞에 떨어진다고 하면 뭐라고 할까요? 숙련 기간 없이 그런 게 바로 떨어진다고 하면 당황한다고 할까요? 그런 면도 있다라는 소식, 뭐 그런 얘기도 지금 들리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언론사도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좀 애매한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왜 아웃링크를 언론사에서 그렇게 반기지 않는 분위기인 거죠? 지금 아웃링크 결국에는 그동안의 인링크 방식을 보면 네이버가 어떤 뉴스에 대한 그 DB를 샀던 언론사가 즉 제휴 계약을 하고 있는 데가 한 140여 곳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140여 개의 언론사에 대해서 네이버가 뉴스 게재료를 주고 그 이제 인링크에 들어있는 그러니까 인링크에 들어있는 언론사 입장에서는 어떤 게 있냐면 하나는 네이버의 트래픽을 좀 혜택을 누리는 트래픽을 공유할 수 있는 하나의 혜택이 있고 두 번째는 뉴스 게재료라는 금전적인 혜택이 있습니다. 네. 근데 아웃링크로 가면 이 두 가지가 다 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웃링크로 가면 인링크라는 일단은 140개의 언론사는 뒤집어 놓고 보면 네이버라는 온실에서 생존해왔던 즉 온실에서 보호받아왔던 그런 어떤 측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지금 이제 갑자기 그런 어떤 온실이 거치고 정글의 세계에서 이제 각자 도생을 해라라고 하면 언론사 입장에서는 굉장히 좀 당혹스러운 이런 어떤 입장에 좀 처하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매체 간 경쟁이 치열하게 벌어질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을 예상해 볼 수 있는 대목이고요. 네. 자, 네. 예. 그리고 사실 저희가 앞서 시민 인터뷰에서도 좀 들어봤다시피 그 댓글과 관련해서도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 부분이 네. 댓글에 대해서도 네이버가 변화를 예고했단 말이죠. 그 내용에 대해서도 좀 설명을 해주세요. 기본적인 어떤 이번 네이버의 어떤 발표의 요지는 댓글에 대한 부분에 대한 판단도 언론사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네네. 그래도 과거에는 인링크 방식에서는 네이버가 직접 내부에 어떤 댓글을 달게 하거나 아니면 어떤 댓글을 먼저 노출할 것인가 하는 것들에 대해서 네이버가 결정을 했습니다만 이제 댓글을 쓸 수 있게 할 건가 말 건가, 즉 댓글의 유무 또는 댓글란을 그러니까 언론사가 이제 마음만 먹으면 이제 자기들이 결정을 하게 되면 댓글란을 아예 없애버릴 수도 있고 또는 정렬의 순서에 있어서도 뭐 최신 순위냐 추천 순위냐 이런 어떤 정렬의 방식에 있어서도 언론사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댓글에 있어서도 네이버는 가능한 손을 대지 않고 결국에 언론사의 판단을 맡기겠다. 이게 이제 이번 그 변화의 어떤 가장 댓글 정책에 있어서는 핵심입니다. 네. 네이버가 뭐 이런 결단을 내린 건 워낙 사태가 일파만파로 확산됐고 그만큼 뭐 위중하다고 중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겠죠. 그런데 일각에서는 사실 이것도 근본적인 처방이겠냐라는 의구심 어린 시각도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언론사한테 댓글 어떤 창이나 그런 것들을 넘겨준다고 가정을 하면 그러면 이번에 드루킹 조작 사건에 드러났던 어떤 매크로 프로그램이나 그런 것들을 뭐 그럼 사용 안 하게 되는 거냐? 원천적으로 방지될 수 있는 거냐? 네, 그런 측면도 그런 있습니다. 것에 대한 시각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근본적인 처방은 좀 더 고민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네, 이게 이번 이제 댓글 사건 같은 경우가 굉장히 그 한국적인 특수성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특히 이제 댓글이 집중적으로 달리고 논쟁이 이제 벌어지는 게 우리나라 같은 어떤 정치적인 어떤 지형에서 그렇습니다만. 결국에는 우리나라처럼 그 진보와 보수의 대립이 어떤 극심한 상태에서는 이번에 이제 네이버 댓글 사건도 그렇습니다만 결국에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어떤 파워, 즉
독점적 어떤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네이버의 집중된 힘을 진보건 보수건 활용하고 싶어하는 항상 유혹을 느끼게 되는 구조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매크로의 사용이라는 거 그렇습니다만 그동안은 이제 네이버가 뭐 기술적으로 이걸 이제 막겠다고 했습니다만 사실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입니다. 네. 매크로 기술이 워낙 빠르게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막을 수 없는 게 현실이지만 하지만 댓글 자체를 그리고 뉴스를 네이버가 어떤 독점적 힘을 가진 네이버가 다루지 않겠다 또는 댓글을 다른 언론사에 그 권한을 돌려주겠다는 것들은 그런 것들을 근본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분산시키는 효과는 있습니다. 네. 그래서 문제를 좀 완화시키는. 그럼 예를 들어서 과거에는 논쟁의 장이 네이버라는 하나의 공간이었다면 이제는 여러 매체나 방송으로 분산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점들은 과거처럼 아주 극심한 하나의 매체에서 충돌하는 어떤 현상을 조금은 좀 완화시킬 수 있는 어떤 효과를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렇군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네이버를 이용하는 이용자 입장이 아니라 네이버 측에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사실 네이버의 지금 첫 화면은 굉장히 많은 콘텐츠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용자가 여러 콘텐츠를 소비하면서 계속해서 그 네이버 화면에 머무르게 한다라는 앞서 말씀을 주셨는데 만약에 이게 이제 아웃링크로 바뀌게 된다라고 하면은 여기서 뭔가 이제 구글과 같은 비슷한 화면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 느낌으로는. 네. 자, 그렇게 되면은 사실 네이버 입장에서는 그동안 해왔던 장사를 비즈니스? 안 하겠다. 그러니까 네. 비즈니스 모델 어떤 식으로 수익 구조를 내겠다라는 건지 이것도 조금 의문이 되거든요. 이번에 사건에 대해서 네이버가 이런 어떤 대책을 결국에는 발표를 하게 된 것은 그만큼 좀 네이버가 가지는 좀 위기의식이 좀 크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네이버 매출이 전체적으로 대략 한 3조 정도 되나요? 어쨌든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뉴스를 가지고 있는 어떤 매출을 어떤 의미에서는 포기할 수도 있다 이런 의미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네이버가 가지고 있는 본원적인 자신의 비즈니스 모델은 검색에 기반한 어떤 컨텐츠 비즈니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뉴스는 다양한 컨텐츠 하나에 불과한데 향후에 과거부터도 그랬습니다만 네이버가 결국에는 시장 지배력을 가지기 시작하면서부터 끊임없이 이런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여 왔고 그렇다면 지금 새로운 영역, 지금 네이버가 뭐 AI라든지 빅데이터나 이런 새로운 분야로 끊임없이 지금 진출을 하고 있습니다만 또는 전자상가, 이커머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결국엔 뉴스를 통해서 포털의 어떤 불공정성, 객관성이 지금 의심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엔 다른 어떤 비즈니스, 자신이 지금 하고자 하는, 현재 하고 있는 비즈니스, 미래 하고자 하는 비즈니스에도 굉장히 부정적인 영향을 지금 미치는 상황이 될 거라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 있어서는 지금 작은 어떤 뉴스를 통해서 얻는 어떤 작은 이익을 과감하게 버리면서 미래의 어떤 객관성, 포털로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이동하는, 즉 미래의 비즈니스 그리고 비즈니스의 자체에 대한 확장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이런 전략으로 좀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네이버 입장이 아닌 매체들, 언론사 입장에서 본다면 뭐 인터넷이나 모바일 뉴스 환경이라는 게 워낙 중요해진 시대가 됐기 때문에요. 네이버가 뉴스 편집을 내려놓는다, 아웃링크로 전환한다. 이게 그럼 매체들 입장에서는 모바일이나 인터넷 뉴스 환경에 어떤 변화를 불러올 것인가? 그러게요. 큰 틀에서 일단 짚어주신다면 어떻게 전망하시겠습니까? 가장 큰 틀에서 우리가 본다면 네이버라는 온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경쟁이 격화되는 측면이 하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상대적으로 작은 매체들이 그 타격을 좀 심하게 입을 가능성이 있고요. 두 번째 보면 반대로 진입이 쉬워지는 측면이 있습니다. 진입이 쉬워진다. 예, 과거에 우리가 일본이라든지 중국, 뭐 심지어 이제 미국이나 이런 여러 다른 나라의 어떤 언론의 어떤 산업 환경을 보게 된다면 지금 굉장히 급속하게 예를 들어서 지금 변화하고 있는 그런 걸 보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어떤 미디어들, 방송 같은 어떤 미디어들이 약화되고 뭐 예를 들면 유튜브라든지 어떤 플랫폼들의 힘이 또 새로운 어떤 플랫폼이 등장하고 있고 그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1인 미디어라든지 또 중국 같은 경우는 최근에 AI를 협력을 얻은 어떤 1인 미디어 이런 새로운 매체들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한국 같은 경우는 오히려 이제 네이버라는 온실 속에서 생존해 오면서 결국에는 이런 언론들의 혁신이 좀 그 늦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네이버의 두 가지 측면, 하나는 기존의 어떤 중소 언론사들이, 중소 미디어들이 경쟁이 격화되면서 도태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그리고 반대로 진입도 높아졌다. 과거에는 네이버라는 그런 어떤 제휴 매체 이외에는 네이버에 노출이 안 되면서 여러 가지 어떤 뉴스에 안 걸리면서 실제로 진입이 어려워졌습니다만 네. 그런 것들을 가속화시키는, 즉 새로운 어떤 매체의 진입과 혁신을 가속화시키는 효과를 낳을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뭐 긍정적인 기능, 뭐 다소 좀 부정적인
뭐 부정적인 영향, 뭐 양단을 다 예상해 볼 수 있는데 마지막으로 추가 질문을 드리면 마지막은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죠. 소비자 뉴스를 소비하는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러면 이런 식의 환경 변화가 단순하게 더 편해질 것이냐, 더 불편해질 것이냐 이렇게만 놓고 본다면 아마 긍정적일까요, 부정적일까요? 초기에는 사실 전 모르겠어요. 아직은 모르겠는데. 적극적인 검색을 해야겠죠? 예, 적극적인 검색을 해야 되는데 액티브한 사용자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쉽게 적응을 할 건데요. 그렇죠. 다수의 일반 사용자들은 굉장히 불편함을 느낄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구글 검색과 네이버 검색을 두 개를 놓고 보면 네이버 검색은 카테고리별로 깨끗하게 정리된, 즉 정제된 어떤 결과가 나오고 콘텐츠가 나옵니다. 근데 네. 구글은 사용자가 정리하기를 원하기 때문에 그냥 막 쏟아내거든요. 네. 어떻게 보면 막 실제로 진주하고 쓰레기를 섞어가지고 네가 알아서 판별해라는 식의 어떤 방식이 구글의 방식이에요. 굉장히 네. 사실은 그 한국의 사용자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좀 거칠고 난폭한 방식일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거기에 비해서 이제 네이버는 뉴스도 이제 제휴했다는 건 뭐냐면 네이버가 책임지고 가짜 뉴스를 걸러내는 기능도 있습니다. 근데 그런 점에서 볼 때 초기에 아마 저런 적이 특히 아웃링크로 가버리게 되면 초기에 사용자들의 어떤 굉장한 불편과 불만이 아마 터져 나올 걸로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걸릴 거라고 양자 그러니까 언론도 사용자도 네이버도 서로가 이런 변화에 대한 적응 기간이 필요한 거죠. 네, 자 이번 드루킹 댓글 사건으로 우리의 뉴스 환경 또한 아주 일대 큰 변화를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정현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